이 시간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교수님? 그 해외 연쇄살인 사건 우리 염 교수님이 진행하는 이 시간만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유, 과찬이셔요. 저는 안 봤는데.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안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우리가 글로벌화됐다. 글로벌 사건의 의뢰가 이렇게 인식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범죄학자가 3명인데 그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염 교수님이 선택한 거는 의사네 의사. 샌덤해야죠. 예, 의사 마이클 조셉 수앵고. 네, 수앵고. 수앵고 이름도 어렵네. 수앵고. 예. 하얀 가운의 연쇄 살인범. 예. 그다음에 스크랩 모양이구나. 스크랩북 연쇄 살인범. 네. 닥터 킬러. 네. 또 뭐 007 연쇄 살인범 또 007은 여기 왜 붙었어? 설명드릴게요. 엔젤 오브 멀시. 이게 범죄학 용어예요, 교수님. 엔젤 오브 멀시 뭐야 예, 이게? 범죄학 전공 안 하는 의학? 사람. 그러니까 자비의 천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시. 예, 그러니까 엔젤 쉽게 오브 얘기하면 멀시.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나 그런 사람들 이제 죽여주는 사람. 사람들을 너 고통 없이 내가 안락사 시켜줄 테니까. 안락사 저 수행하는 의사. 나를 천사로 봐라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범죄학 용어예요. 엔젤 오브 멀시가. 예, 그래서 그 자비의 천사. 연쇄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살이 아니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등등에서는 허락 허용받지 않아요. 아니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교수님 유튜브에 보시면 뭐 수사관 나와서 떠들고 뭐 용감한 형사들 그런 식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이면에는 역시 잡은 것만 나오고 앞에하고 뒤에가 빠져 있거든. 맞아요. 그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뭐. 예. 예, 본명은 마이클 조셉 스앵고고요. 이후에 가명을 4개를 뒀어요. 가명을 4개나. 가명 내지는 개명을 해갖고요. 의사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엘리트 의사 연쇄살인범이라고. 그렇게 되고요. 예, 연쇄살인으로 종신형을 3번을 선고받았어요. 뭐야? 트리플 종신형이야.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지. 참나. 예, 그리고 현재 살아 있어요. 현재 생존 상태가 복역 중이에요. 생존 중이네. 예,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FBI에서 아주 칼 갈고 수사하는 케이스예요. 예, 유죄 살인을 받으려고. 몇 명 정도 죽였어요? 60명. 아우 씨. 뭐야? FBI에서 공식으로 집계해서 내놓은 게 60명이고, 예. 처벌은 4명이에요. 4명인데 3번의 종신형이네. 4명인데도 3번의 종신형이면 말 다 한 거죠. 얘기 끝났네. 그러니까 판사하고 배심원 입장에서는 이건 개새끼네 이거 본 거예요, 그냥. 그냥 60명 죽인 걸로 추정을 하는 거구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피 흘리고 뭐 칼로 찔르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조용하게 잠자는 상태로 죽게 한 이런 나쁜 범죄자입니다. 진짜 엔젤 오브 멀시네. 네,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 친절하고 일을 깔끔하게 하는 그러니까 피지션, 그러니까 외과 의사였죠. 외과 의사. 네, 외과 의사니까 이제 약물 투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고 그 초기에 이제 수행고가 이제 수사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때 주변에 이제 간호사나 동료 의사들 믿질 않았대요. 웬만한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냐? 말이 되냐 막 그래가지고. 예, 심지어는 이제 얘가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장들을 다 속여요. 죽여요? 속인다고. 속인다고. 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얼굴도 야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살인에 대한 쾌락적 가치관. 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다. 이거 나중에 시인을 하거든요. 헤럴드 시프만하고 얼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거 보고서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내용입니다. 초기 생애를 보시면 이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거 죽을 뻔했는데 일단 태어난 건 다 나와요. 54년. 얼마 안 됐네. 나하고 나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네. 나이 안 많아요. 54년 10월 21일 날 존 버질 스웬고가 아버지고요. 존이니까. 그다음 뮤리엘 스웬고 엄마죠. 이 사이에서 3남이었대요. 근데 몇째인지는 기록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명확하고 세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데는 이제 워싱턴주 타코마 시에서 태어났는데 타코마 많이 나와요. 여기는 태어나기만 했고 실제로 왜 그러면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장교. 육군 아미 오피서 장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타코마 기지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기지. 네, 기지 내에서 아이 태어났고 아버지가 뭐 이사를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군이니까 군인이라. 미국도 똑같은가 봐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하면서 일리노이주 퀸시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퀸시에서 이제 공부를 다 했고, 예, 그리고 범죄도 퀸시에서 좀 저질러져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조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군 장교 있잖아요. 학사 장교, 그러니까 아로트시겠죠. 이걸로 아로트시네. 인관해갖고 베트남에 소대장으로 파병을 갔대요. 다 갔다 오고 오고 나서도 이제 군인으로 계속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째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군 장교잖아요. 장교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좀 엄했대요. 그렇겠지. 예,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집중 탐문 기사에 나오는 게 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행거하고 형제 2명 또 있잖아요. 삼형제니까. 예, 진술을 받아봤더니 우리 집은 병영이었다. 아, 완전히 군대였구만. 예. 군대식으로 아버지가 다스렸구만. 6시 빰빠라밤빰 기상시켜서 점호 취하고 다 했구만. 예,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대학을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엘리트주의에 심취해 있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을 했지만 최소한 주립대학 이상의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 그러면 그냥 허접한 대학 나온 장교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이 삼형제한테 약간 스트레스였는데 다만 이 스웸고 같은 경우 마이클 스웸고는 자기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길을 좀 따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의사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 뮤리엘 입장에서도 세 자녀 중에 좀 걱정을 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스웸고는. 예,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전시 지역에서 전투부대에서 이게 파병이 되다 보니까 PTSD 아시잖아요. 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 증후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베트남 전쟁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 한때 그 BTS 증후군이 수십만 명이 심각했잖아요. 됐다며요. 수십만 명이 사고 진짜로.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거인데 이분은 이제 남에 대한 공격적인 건 아니고 술 먹고 이제 자기 혼자 망가지는 이런 케이스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월남전이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람보라는 영화 1편 네.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저 어릴 적에 봤는데 그 제대 월남 참전군인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나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아버지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이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수행고 사진 나오죠. 학교 다닐 때. 잘생겼어요. 범죄인처럼 생겼네. 준수하게 생겼어요. 예, 이것도 힘들게 구했는데 다만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그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집에 없잖아요. 바쁘고 막 계속 이종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끔 오시면 엄하게만 했지 실제로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거리가 멀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에 퀸시잖아요. 네. 퀸시에 이제 괜찮은 그 뭐라 그러죠 공립고등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아버지가 굳이 우겨갖고 무조건 얘네 사립을 보내야 된다. 명문 사립을 나와야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갖고 세 형제 전부 다 같은 공립학교를 나와요. 그 퀸시 캐톨릭 보이스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남학생만 다니는 사립학교인데 명문이랍니다. 카톨릭이네. 네, 카톨릭 제도도 운영하는데 여기를 다녔고요. 클라리넷을 아주 끝장나게 연주했대요. 얘가? 네, 그래서 거의 음대 갈 수준 정도로 클라리넷을 연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배웠는데 그 코러스 밴드 있잖아요. 막 저기 뭐 들고 이제 저 군악대 비슷한 거요. 거기서 했는데 연주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갖고 예술 쪽으로는 감성이 뛰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2년제 옆에 있는 그 퀸시 지역에 있는 예술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대를 갔네 진짜. 아트 칼리지로 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때는 거의 올 A 뿌렸대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적성에 맞았던 거지 예술대학이. 그러네. 예, 그래갖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친구 하나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얘가 좀 이상한 거야 느낌에. 예, 연쇄살인하는 애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약간은 다르죠. 예, 지금 엄습한 게 있으니까 너 안 되겠어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열받아갖고 그냥 자원 입대를 버려요. 어디? 그 군에? 예. 그래서 해병대를 가요. 미국 해병대 세죠. 예. 그래서 해병대 자원 입대, 이 사진 이것도 힘들게 구했어요. 해병대 사진이에요. 인관 사진인데 해병대 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해병훈련학교 그 샌디에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해병대에서 이제 업무를 봐요. 업무를 보는데
이제 해외 파병이 이 당시에 많이 갔었대요. 왜 그러냐면 중동이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해외 파병을 해병대 정도면 웬만하면 한두 번은 자기 복무 기간 중에 가는데 안 갔나 얘는? 예, 얘는 못 갔대요. 스웨인고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있다가 80년에 상급 훈장까지 받고요. 명예제대를 합니다. 오. 훈장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군 생활은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해병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군 전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시간 있잖아요. 여가 시간에도 무조건 푸시업하고 달리기 하고 이렇게 체력 관리 엄청 체력 관리했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에 있는 동료들은 야 너는 군대 체질이야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제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대를 해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1980년입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얘가 뭐 뜻한 게 있으니까 제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직업군인 할 수 있는데 80년에 제대해가지고 그 퀸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퀸시 대학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 중에 좀 오래된 퀸시 유니버시티라고 나 있어요. 친구 중에 하나 퀸시 대에 나온 애 있어. 예, 예, 좀 명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는. 자랑 많이 한다니까. 예, 예, 그래서 괜찮은 학교랍니다. 그래서 이 퀸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공대를 입학합니다. 근데 공대에 입학해서 주전공은 화학이고요. 화학. 그다음에 부전공으로 생물학. 그래서 이것도 참 힘들게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생물학 화학을 복수 전공으로 복수전공 4년 동안 다닙니다. 다니면서 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 관리가 튼튼하다는 게 그때 진술에 나와요. 친구들끼리. 예, 그래서 뭐 했냐 이렇게 FBI가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생애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강 시간 때 막 트랙을 열심히 막 뛰고 푸시업도 하고. 그럼 체력 관리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제가 그래도 해병대인데 미국은 또 해병대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해병대도 그 전통이 넘어온 거잖아요. 자부심 대단해요. 그래도 해병대 전투병과 출신인데 제가 오죽하겠냐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애착을 보이면서 가끔 스크랩북 같은 걸 이제 보여줬대요. 그래서 너는 운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스크랩북 이때부터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재난 사건 있잖아요. 뭐 화재가 나서 사람이 다 타 죽은 사진이나 아니면 철도 사고 나고 사람들이 막 찢어지잖아요. 철도 사고 다 숨을 나거나. 단체로 죽고 잔혹한 장면. 예. 그걸 막 스크랩한 거를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이상해가지고 너 이거 왜 수집하고 다냐 그랬더니 아 나는 사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사람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크랩북이 나와요 교수님. 두 번째 이상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미국 대학에서는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발표하는데 교수가 지적을 한대요. 야 이거 화학식 잘못됐어. 네가 얘기한 방향조건서 벤젠에 대한 거 조사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 교수님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바닥에 엎드려 갖고요. 지가 푸시업을 하고 50개를 한대요. 스스로 체벌하는 거네? 네. 그 교수가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아 교수님 제가 이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가 저한테 벌을 줘야 됩니다. 이 지랄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사건 의뢰에서 이게 해외 편이 왜 인정을 받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이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식 자료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화학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해가. 그래서 그 미국 화학학회라고 최고의 권위학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라고 해서 여기서 대학생 우수 논문상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요. 공부는 또 엄청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는데 졸업할 때요. 퀸시 대학교에 그 주제가 웃겨요. 특이한 독성으로 인한 중독 사망 사례. 아유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네. 아 이것도 논문 저 주제 찾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 싹트기 시작하네. 그래서 특이한 독성에 의한 예. 중독 사망 사례 연구. 예. 아이고 살인 사건하고 연결되기 십상이네. 이 국가수 가든가 비긴들끼리. 그 국가수 가서 저 약동물 이거 그 하는 박사하면 딱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독성 물질 말고요. 특이한 독성. 이제 약을 할 때도 교수님 화학약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약하고 같이 먹으면 사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약. 그 옛날에 저 한의학에도 보면 왜 곶감하고 독성 있는 저기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뭐 그러니까 극끼리 상극이라고 모여가지고 그러죠. 합쳐져가지고 예. 사람한테 예. 해주는 거 많죠. 그러니까 쉽게 얘가 얘는 그런 거 연구했어요? 예, 미국판 그 상극 독성 물질을 연구한 거예요. 와. 이게 오죽 신기했으면
아메리칸 케미칼 소사이티에서 상을 줬겠어요. 대학생 우수 논문상을.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도 그때 많이 안 했던 영역인데 얘가 천재예요. 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교수님 보세요. 야. 그 의과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의과대학을 가는데 이제 얘는 이제 사년제대학을 화학과를 나왔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이제 우수 진학을 한 거예요. 1학년에. 그래서 그 지역의 명문인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 있잖아요. 메디컬 컬리지에 바로 입학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때부터 의사의 길로 가는구만. 당시 입학을 할 때도 퀸시 대학 자체도 명문인데 이건 지금 말씀드린 그 ACS 있잖아요. 미국 그 화학학회 여기서 이거를 이제 논문상 받은 거가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대요. 너 의대 와라. 그러니까 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의대 오면 너 좋은 의사 되겠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 일리노이 대학교 여기 또 유명한 데네요. 여기 의과대학을 갑니다. 이제 3번 제목이 이상한 의대생이에요. 야 이제 또, 예. 또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수행고가 의대를 갔잖아요. 의대 시절 이는 이제. 예, 이제 1학년 다시 입학했어요. 이때부터 특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이한 거예요? 뭐냐? 수업을 하는데 수업은 대충 하더래요. 그냥 대충 수업 받고. 그다음 얘가 한량인가 의대를 다니려고 작정하고 그런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널널하게 하더래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의대생들이 그 여기도 의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여기도 종합병원 운영하잖아요. 대학병원이요. ER 있잖아요. 이멀전시 룸이라고 응급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응급차 탑승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대요. 얘가? 자원에서? 네. 원래 기본 시수가 있는데 시수에 수십 배를 탔대요 거의. 특이하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는 그러면 좋게 바뀌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근데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뭐 응급의학 전문의 할 것도 아니고 뭐 얘는 그거 아니고 일반 저기 외과 의사인데. 그래서 응급의학 전문의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했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수업도 대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나중에 조사할 때 나온 게 뭐냐면 응급 환자들이 죽기 직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관찰을 하고 연구하려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대요. 진짜 이 새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만들어주십시오. 진술은 어디까지 교수님 나오냐면요. 응급 그 앰뷸런스 드라이버 진술이 일부 신문에 나오는데 그 환자가 이제 긴급 환자 죽기 직전에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 환자가 이제 죽지 않고 응급실로 넘어가는 사례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약간 허망한 표정을 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안 죽어서? 네. 죽어가는 걸 지는 봐야 되는데. 네. 이런 씨. 거기다 또 뭐냐면 그 나중에 조사에서 나왔는데 5명 정도는 최소한 수행고가 죽인 걸로 봐요. 이때 의대생 때. 의대생 때? 네. 얘기하면 의사 없이 의대생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나 처치요원 없이 급한 경우에는 얘가 자발로 타고 갔단 말이에요. 혼자 의료 인력으로. 근데 이제 얘 혼자 하고 그 가는 이동 시간 동안에 뒤에 그 공간 안에는 응급 환자고 수행고밖에 없잖아요. 그 죽일 수도 있겠다. 예, 거기서 5명 죽인 거예요 지금. 새끼 죽어가는 걸 즐겨야 되니까. 예, 예. 와. 그냥 아주 개또라지 사예요. 그래서 최소 5명이에요 이게 파악이 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대를 이제 4학년에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사고가 터져요. 무슨 사고가 터지냐면 산부인과 과목이 있었대요. 네. 근데 산부인과 과목에 이제 제왕절개 교수님 아시잖아요. 제왕절개. 네, 제왕절개에 대해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재활절개하는 걸 보고 의사는 아니니까 수술하는 걸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산부인과 담당 교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게 허술하게 저기 텍스트를 짜집게 한 것 같으니까. 걔 확인해봤더니 걔가 수술방에 들어와서요 10분만 있다 나갔어요. 이게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가 가짜네. 가짜지. 그래갖고 이제 이게 교수가 열받은 거라.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4학년 내내 있잖아요. 특히 산부인과 있잖아요. 관련된 거 실습이 있잖아요. 거의 허위로 다 한 거예요. 그냥 간호사한테 사인 받고 자기 가리키는 인턴들 있잖아요. 조교들한테 사인 받고 그래갖고 다 이게 다 가짜로 한 거죠. 산부인과는 관심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열려요. 징계위원회가. 허위로 하면 그거 잘리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원래 학칙상으로는 저기 제적이래요. 퇴학인데 그때 교수 한 명이 그랬대요. 얘가 4학년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의사면허 받게 돼 있는데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당시 이게 만장일치제였대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얘를 자르자. 한 사람만 반대하면 자르지를 못하는 거네. 네, 근데 그 교수가 제 추정상으로 산부인과 담당 교수님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면 1년 동안 산부인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확인해갖고 보강하는 보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보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졸업합니다. 산부인과 그 실습하는 하고. 네, 예. 그리고 그동안 2, 3학년 때도 가짜로 가라로 보고서 낸 게 좀 많이 좀 파악이 돼갖고 이거 다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시켜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서 의사가 됐겠죠, 교수님. 참. 예, 그래서 4번이 넘어가면 이제 의사 생활의 시작과 살인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 취업을 못 하죠. 왜 그러면 얘가 지금 유급을 한 거. 유급 한 번 했으니까. 1983년에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주로 가는구나. 예,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메디컬 센터 있잖아요. 역시 의과대학에 인턴을 지원합니다. 인턴을 지원해 갖고 이 당시 1년이었대요. 짧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원래 그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 의대를 나왔잖아요. 여기 학장이 그 편집 써줬대요. 추천서 써달라고 하니까 얘 뽑지 마셔 이러고 써줬대요. 추천서. 뭐야? 왜 자기 입장에서도 아니다 싶거든. 근데 추천서 같은 경우는 그때 봉인돼서 이렇게 갖다 주게 돼 있대요. 그래갖고 갖다 주니까 집단에는 그래도 교수인데 좋게 써줬겠지 했는데 그게 딱 좋게 써준 게 오픈하자마자 아니구나. 나 같으면 안 뽑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편지를. 근데도 합격이 돼요. 어떻게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말을 잘한대요. 수행고가 말을 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쨌든 교수님 아까 그 연구 논문. 네, 그 화학협회가 엄청나게 저명한 데기 때문에 거기서 상 받은 것 자체가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 1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로즈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즈라는 분이 그 교수 내지는 뭐 아마 기부금 내신 분 같은데 이분이 만든 병동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턴이니까 이제 현장 실습하는 의사로 되잖아요. 갑자기 자꾸 사람들이 하나씩 죽는 거예요. 무슨 과였어 이때는? 내과. 예, 그래서 자꾸 하나씩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로즈홀이 이제 하나의 병동인데. 아 근데 얘가 근무할 때마다 계속 죽으면 의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거기 의료 인력이 크잖아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니까. 크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괴담이 돌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 수행고란 의사가 있는데 인턴 있는데 걔가 왔다만 가면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설마 의사가 환자 죽였겠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지. 그것까지 생각 안 하니까 쟤는 뭐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의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소문이 돌았대요. 맞아. 김복준이가 어디 발령 나서 가면 사건이 몰빵으로 온다고 그랬어. 그렇지. 옛날에. 그게 이제 말도 안 돼 미스라고 그러죠. 신화. 그러니까. 잘못된 신화죠.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렸겠지. 네. 저 사람이 근무하면은 이상하게 많이 죽는다고 그랬겠지. 의심은 안 했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확인은 안 됐어요, 교수님. 공익 확인 안 되는데 어떤 간호사 수행고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 그 혈관 주사에다가 뭘 주사기로 투여하는 거 봤다더라. 이런 목격담까지 그래도 돌아요. 그건 이제 그건 시료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목격담은 돌았는데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호부장들 있잖아요. 그 선임 간호사라고 그러는데 시니어 그 런스들이 간호부장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게 뭐냐? 대학병원 측에다가 수행보가 인턴인 건 좋은데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서는 1984년도에 그러니까 83년에 인턴으로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84년에 그 선임 간호사, 그러니까 수간호사나 간호부장님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해요. 예, 문제 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메디컬 센터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병원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렇겠죠. 사람이 여럿이 죽었는데. 숨기고 싶겠지. 아닌 게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조사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 간호사들한테 너네가 예민해서 그래. 여기 응급 환자 많고 병원 복잡하니까 짜증나서 누구 하나 좀 악마화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내부적으로는 교수님 수행고에 대해서 의심한 거네. 의사들은 의심한 거지. 의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수행고 거기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수행고를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너 방어해줬다 이 새끼야. 의사면허 날라갈 뻔한 거. 우리가 뭐라고 답은 못하겠지만 너 1년 인턴 끝났잖아. 근데 레지던트는 안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문의 과정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수행고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면 정식 조사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식 조사 주소 가면 자기가 살인범이 되잖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권고사직을 인정을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요. 자, 어이가 없죠? 결국은 내쫓긴 거네. 나중에 이 병원이 이것 때문에 아주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 나겠네. 병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간호사들 얘기를 듣고 이 새끼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했구나. 네, 했대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 무마시키면서 예. 이면으로는 얘는 내쫓아버리고 예.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슬기로운 해법을 만드는 거네. 거기다 교수님이 이게 19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아, 그렇지. 미국 사회에 그렇지. 그러면 병원 문 닫는 거야. 닫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쉬쉬해 버렸구나. 예, 예. 왜 그런 그때 뭐 아시겠지만 뭐 그때 무슨 그 콜라 회사에서 뭐 저기 전투기 준다고 헛소리했다가 전투기 안 줘갖고 소송 당해갖고 전투기값 물어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때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쫓겨났잖아요. 어쨌든 쫓겨나고 나서 그 다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84년 7월부터 응급 현장 출동 의사로 취업을 해요. 어디로 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퀸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 다시 갔네, 네. 또. 그 퀸시에 보면 아담스 카운티라고 있대요. 그 세부 카운티가 큰 카운티가 있는데 아담스 카운티라는 지방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앰뷸런스 코프라고 해서 약간 공기업식으로 그러니까 비상 출동하는 앰뷸런스 있잖아요. 얘는 원래 그거 주택이잖아. 네. 거기에 이제 은하 면허 가지고 있는 놈이 그것도 세상에 명문 의과대학교 인턴까지 한 애가 그냥 갑자기 와서 뭐라냐? 그거만 타는구만. 나 돈 조금만 줘도 좋으니까 나 태워줘 이러는 거라. 사람 죽이러 가네 이놈.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쿠야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간호사 면허나 응급구조사만 실었는데 의사가 온다니까 얼마나 땡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교수님 이 아담스 카운티에서 앰뷸런스 그 응급구조 의사 하기 전에 스프링필드에서 잠깐 근무했어요. 아, 얘가. 예, 똑같은 거 했어요. 근데 이때 파면당한 게 있는 거라. 조사해 보니까 기록이. 네. 왜 파면당했어? 심장이 아프다고 앰뷸런스 불렀대요. 불렀는데 얘가 왔대. 수행고가 오더니 나 힘들어서 운전 못하니까 아저씨가 운전해갖고 병원까지 가요. 이지랄했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파갖고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운전을 시킨 거라. 그건 아웃감이지. 또라이가. 그러고 해고당한 거예요. 참. 그리고는 이제 그 퀸시로 간 네. 거구만. 왜 그러냐 교수님 이 당시에 전산조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사면허만 들고 가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참나.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응급 환자들 사망한 거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응급구조 저 센터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자꾸 쓰러지는 거야. 위가 왜? 아프네, 뭐 속이 쓰리네 그래갖고 갑자기 실려가는 거 응급실에. 이 새끼가 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동료들이 쓰러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예. 그래갖고 뭔가 하고 너 왜 뭐 먹고 나서 그랬냐? 위가 아픈데 그랬더니 나 수액응고가 좀 티 있잖아요. 아이고야. 그 홍차 있잖아요. 홍차 또는 커피 또는 걔가 준 샌드위치. 전부 다 그 일 터지기 전에 수행고가 먹을 걸 먹고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진짜 나쁘시긴 해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 거기 이제 퀸시 카운티 경찰한테 신고한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확인해달라 그래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갖고 1980년 10월에 경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갖고 소지품 검사를 했더니 그 비소 있죠. 여기서도 비소가 나와요. 네, 비소의 다량의 비료. 치사량 정도 되는. 네, 그냥 뭐 한 움큼도 아니고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비소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 독극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친구들한테 이거 투약했네 그랬더니 아닌데 웃기시네 하고 체포가 돼요. 그러면 이 새끼 살인 미수나 아니면 중상해. 근데 이제 죽진 않았으니까 중상해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갖고 1985년 8월 23일 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5년. 네. 그리고서 교도소 가요. 가는데 교수님 얘가요 지금 의대를 두 군데를 다녔잖아요. 그죠? 예. 서던 일리노이 주하고 오하이오 주에서 두 군데 다녔잖아요. 그럼 의사면허 아웃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면허가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두 개가 주 면허가 둘 다 박탈이 됩니다. 그러겠지. 왜? 의사면허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돼요, 교수님? 아, 우리나라 돼요? 화나 죽겠어. 이렇게 고의로 의료행위해서 고의로 사람 상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면허 박탈됩니다. 계속 그 유명인 돌아가신 그분 계속 또 사람 죽이잖아요. 그 이제 과실로 본 거고요. 아이씨.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오하이오 주립 때 뭐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러네 난리 났겠네 뭐. 오하이오 주립 때 제임스 에드워드 제닝스라는 총장님이 계셨는데 참 멋진 분이에요. 이분이 야 이게 악의 싹을 도려내야 된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로스쿨 있잖아요. 학장님이 검사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검사 출신인 제임스 믹스라는 그 학장님한테 조사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조사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뭐냐 의대에서 외부 인사 참여시켜갖고 수행고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자체 조사한 거 잘못한 거고 절차를 어긴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갖고 당연히 수사 의뢰했어야 돼. 그렇죠. 이걸 하지 않는 점 잘못됐다. 이거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학 측에서는 뭐 사고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은 또 프랭클린 카운티가 검찰이 있나 봐요. 여기서 관할인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살인미수로 기소하려고 그랬대요. 수행고를. 근데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증거가 없어서. 사실 증거 없잖아. 네.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죽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사실 증거는 없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을 삽니다. 그리고서 이제 1989년도에 수행고가 이제 출소를 합니다. 나왔어 이제. 예.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는데 이제 출소하고서는 그 버지니아주로 넘어가요. 아, 이 새끼 넓히네. 왜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 다 나가죠. 못하니까. 네, 그래서 뉴포트 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주립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직업 상담 직원으로 취업을 해요. 왜 그러냐?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예, 대학은 나왔고. 근데 그 근무 시간 중에 사람 찢어지고 뽀개지고 막 날아가고 한 그 스크랩 있잖아요. 또 시작하는구나. 스크랩북을 그 이제 상담 대상자한테 보여준 걸로. 그러니까 잘렸겠지. 그러니까 이 미친놈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아웃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 그 아까 뉴포트 뉴스 지역 거기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그 ATI 코알이라고 해서요. 코알이 교수님 기억이 그 석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화학 관련된 그 이제 또 타져갔네 제대로. 예, 여기에 이제 화학과 나왔잖아. 화공과 나왔잖아. 그래서 실험 연구원으로 들어가 갖고 거기서 또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터지는 게 그 직원들이 자꾸 또 갑자기 괴사가 또 비소맥이나? 복통으로 계속 쓰러지고 병원 실려하고 이날. 또 비소맥이나? 예. 아유. 근데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크리스틴 린 키니라는 여성을 하나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여성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마다 진짜 사랑했대요. 사랑해갖고 뒤에 이제 사진 넣어놨는데 이 여성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얘랑 결혼하려면 이런 식으로 떠돌이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의사로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7번으로 넘어가는데 개명을 해요. 의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91년에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 제이 애담스로 이름 참 괜찮죠? 예, 개명을 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본격적으로 위조를 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새끼. 예, 그래서 윌링 지역에 위치한 오하이오 밸리 메디컬 센터라고 있는데요. 지역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새 이름으로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인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시폴스에 위치한 스탠포드 USD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요. 여기에 또 의사로 취업을 합니다. 역시 위조한서를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조를 뭘 했냐? 어떻게 이런 게 안 걸러주지? 이 당시에 이게 구멍이 많았대요. 근데 뭘 위조했냐? 전과조에서 있잖아요. 전과조에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렇겠다. 이 당시에도 미국은 좀 빨라가지고 의료인이 되려면 전과조에서를 무조건 냈어야 된대요. 내는데 얘가 이제 그 5년으로 중상해로 복역한 거 있잖아요. 이걸 교묘하게 위조해서 회사에서 아까 그 메디컬 그 응급구조 앰뷸런스 회사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열받다가 피스트 파이트, 그러니까 주먹 쥐고 싸웠다. 그래서 6개월령 받았다고 이걸 위조를 해요. 5년을? 예. 단기형으로 위조했구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 인정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일어난 데가 버지니아가 아닌데 버지니아 주지사인 제럴드 벨리에스가 사인한 시민권 회복 명령서까지 위조를 해갖고 이 사람이 교도소 나온 건 맞는데 이거 우발적인 거야. 그러니까 시민권 회복하고 고민권 회복했으니까 취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서류까지 위조합니다. 사면 받았다 이거네 결론은.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샌포드의 그 종합병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의사생활 잘해요. 다니엘 아담스로. 네, 잘하는데 얘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난 거예요. 왜? 스웬고라는 이름은 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저명하는 사람은 내가 미국 의학협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얘가 이제 아까 그 미국 화학 그 학회에서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MA 미국 최대 의학협회 미국 의학협회에 가입하려고 지원서를 냅니다. 네. 지원서를 냈는데 내는 순간에 AMA에서는 자기 정회원을 받을 때요. 엄청나게 꼼꼼해야겠지. 장난 아니래요. 거의 그 연방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뒤진대요. 걸렸겠네? 뒤지는 과정에서 이 새끼 수행고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딱 보니까 AMA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에서 당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얘네가 그 교수님 그 디스커버리라는 채널 아시죠? 이때도 있었어요. 디스커버리에 넘겨버려요 사건을.
우리가 모가지를 칠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탐사보도로 좀 때려달라고. 그래갖고요 디스커버리에서 특집으로 해갖고요 추수감사절 날 있잖아요. 그때는 케이블 채널이 없을 때요 나올 때 그냥 때려버려요. 이런 희한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방송이 되는데 이게 저스티스 파일스라고 유명한 프로래요. 여기에 그냥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수학여 편이. 나오라니까 난리 났겠죠. 막 여기에서 전화 오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병원도 뭐 난리 났겠죠. 바로 잘리겠네 뭐. 예, 바로 이제 아웃 시켜요. 어차피 허위 경력 증명서 낸 거니. 예. 근데 그 시기에 됐다 싶어갖고 아까 킨이라는 여자친구 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킨이가 잘 됐다 싶은 거야. 왜? 저 지금 뉴스 봤는데 저 미친놈이네. 이름도 바꿨네. 저 아니네 싶어갖고 킨이가요. 너랑 나랑 결별이야. 아웃이야. 예. 그래 하고서는 고향이 버지니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행거랑 헤어지고 났더니 편두통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속 많이 썩인 거죠. 그러고서 이제 수행권 난리 났죠. 왜? 지금 막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면 당한 다음에 바로 있잖아요. 잠수 타버려요. 아. 그때 또 개명이에요. 또? 예. 그래서 개명을 해갖고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들어가고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교라고 아시죠? 되게 명문이잖아요. 얘는 저 똑똑한가 봐. 스토니브룩 알아주거든요. 여기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정신과 레지던트로도 합격을 해요. 환장하겠다. 이름 바꿔갖고 역시 서류도 위조했겠죠. 미국이 참 허술하구나 이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병원이 있었대요.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교수님 저기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맞아요.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베테랑스 어페어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뉴욕에서 운영하는 재향군인 병원. 네, 재향군인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 주로 가신 병원이죠. 여기 이제 레지던트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오자마자 정체모를 이유로 그 입원한 환자들이 계속 죽어요. 아,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아, 쓰레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또 일이 터지는 게 이게 이제 얘가 개명 절차하고서는 그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교 병원에 지금 취업을 한 거잖아요. 재향군인 병원에. 그 시점에 전 여자친구인 키니가 또 죽어요. 버지니아로 갔잖아. 갔는데 자살을 해요. 자살했어?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경찰이 아주 쓰레기 같아요. 그냥 자살로 처리한 거죠. 처리했는데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그 부검을 요청한 거예요. 부검을 엄마가 했는데 비소가 나온 거야. 아, 그럼 이 새끼 매깅문에 계속 꾸준히. 그래서 아까 교수님 아까 공식적으로는 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60명 중에 이 여자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FBI 수사 내용에는. 근데 이제 엄마가요. 셰런 쿠퍼라는 엄마예요. 엄마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왜? 경찰에서는 내가 왜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 신병을 비관해 갖고 비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의료용 약품이니까 스스로 먹고 죽었다. 네, 먹고 죽었다 이런 건데 아니라 이거지 엄마는. 그 전 남편이 이상하다. 네. 그놈이 원래 그런 짓 한 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탐정학과 교수하고 있잖아요. 이때 탐정이 나와요. 그 탐정을 고용해 갖고 수행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직 경찰 출신 그 탐정 있잖아요. 교수님 같이 완전히 수사 베테랑 있잖아요. 고용해서 이거 좀 다 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범죄 경력부터 해갖고 싹 다 이게 다 까부러진 거라. 그래갖고 이제 엄마 샤론 있잖아요. 키니 엄마 있잖아요. 죽은 그 여자친구의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그 친구가 아까 그 샌포드 병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여기 친구가 간호사가 있었대요. 키니에 여친이. 그 전화했고 야, 네 딸하고 너랑 친구였다며 그래. 네 그랬더니 내 딸 죽었어. 근데 그거 알지 수행고 그 새끼가 죽인 것 같아. 그리고 너 알아 그 쓰레기야. 그 개명도 3번이나 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놈이야. 이거 그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의과대학장한테 보고했고요. 보고했겠지. 의과대학장 놀랬잖아요. 놀래갖고 또 확인했더니 아까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에 가 있잖아요. 여기 또 학장인 조단 코엔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이런 쓰레기가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엄청 사고 치고 다니. 우리도 사고 쳤고 너네도 사고 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은 그냥 안 넘어가요. 아까 얘기한 오하이오하고 틀려요. 여기서는 아예 조사위원회 바로 꾸려가지고요. 야, 조사하자 그래가지고 이 교수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 담당하는 학과장이 있잖아요. 학과장이 불렀대요. 교수가 불러갖고 수행고한테 너 어떻게 된겨 그랬더니 사실 5년 동안 제가 실형 살았었고요. 사람 죽이려고 해갖고요. 사면장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위조고요. 의사 면허도 박탈된 상태였어요. 이걸 다 뿌른 거예요. 새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죠. 파면을 시킨 거죠. 예. 파면을 시켰는데 파면시키면서 이게 이 어머니가요 대단한 분인 게 언론에 다 뿌려버렸어요. 아이고 박살 났구만. 예. 그래서 이게요 교수님 자료 뒤져보면 보신 분들 아시게 엄마의 복수라고 나와요. 전 여친 엄마의 복수라고 복수. 나와요. 이게 제목으로 나와야 해. 그래가지고 그때 뿌리니까 이 두 대학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또 전화 받고. 박살 났겠지 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샌포드 병원에 계신 그 의대학장님하고 이 스토니브룩 의대학장님하고 그의 사임을 해버려요. 다 잘렸겠지 뭐. 예, 임무제 사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스토니브룩이 왜 명문인지 여기 나와요. 아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뭐 명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를 대충 넘어갔잖아요. 이분이 사임하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 미국 전역에 125개의 의과대학하고요. 1000여 개 수련이 있죠. 인턴 레지던트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공문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 이 새끼는 두 번 다시 발목 붙이게 하려고. 네, 사진하고 다 찍어갖고 보내가지고 범죄 경력갖고 난 얘한테 소송받아도 난 관계없다. 근데 이 새끼 때문에 목이 잘렸으니까 얘 뽑지 마라. 큰일 난다. 완벽한 봉인 조치는. 훌륭하죠. 아 이분이 참 교수님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얘는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네 이제 병원 쪽으로.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교수님 제한군인 병원이요. 국가보훈부죠 우리나라. 우리 저 국가보훈병원하고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도 부로 돼 있대요. 우리나라에 부로 승격 있잖아요. 국가보훈부 소속이래요. 근데 거기에 가짜로 들어갔잖아 지금. 국가보훈부의 교수님 보훈 그 특별사법경찰 있대요. 이것도 연방경찰이래요. 얘네가 수사가 들어가고 FBI가 수사가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 이 새끼 이제 끝났네. 그래갖고 이제 1994년까지 요때 뿅 사라져갖고 2, 3년 사라져요. 어디가 있었냐? 아틀란타의 한 컴퓨터 제조 공장에서 기판 만들잖아요, 교수님. 컴퓨터 기판이요.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 처리 공정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또 화학과 나왔다고 그걸로 또 취업을 하고 있었어요.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 근데 여기서 교수님 FBI가 실수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국가보훈부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조용히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FBI는 허술하게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업체 전화해갖고 그 스웬고라는 애를 쫓고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 이름을 있는데 그랬더니 그 새끼 맞아 우리가 추적하는 놈인데 걔 어디 대학교 화학과 나왔다 그랬죠. 얘 어제 전화 조회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FB에서 전화하니까 놀라갖고 아이쿠야하고 얘를 파면을 시켜버려요. 아이고야. 파면을 시키는 게 파면시키니까 어떻게 얘 놀랬잖아. 이 새끼 바로 도망갔겠지. 그래갖고 이제 갓 물어봤대 스웬고가 인사 담당자한테 나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FB에서 전화 왔어 이런 거예요. FBI에서. 아 그럼 병신이야. 바로 도망가지 이 새끼. 그래갖고요 바로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라요. 어디로? 짐바브웨로 아프리카로. 미치겠다. 이거 완전 스토리 엄청나다니까. 아, 이제 환장하겠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아, 저 천재라니까. 도망가 버렸어. 짐바브웨로. 네. 아니 체포영장까지 받았대요. 그래갖고 FBI하고요. 좀 길어도 죄송해요. FBI하고요. 저기 국가보훈부 있잖아요. 수사관하고 멱살 잡고 싸웠대요. 수사 잘못했다고. 네. 다 잡은 걸 니들이 왜 영장을 이제 FBI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제한군 협력 수사를 했대 했는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 그 일단은 얘가 살인한 건 나중 문제고 제한군인 병원에 허위로 위조하는 의사 면허하고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했잖아요. 이걸로 일단, 따자고 한 거거든. 일단 그걸로 딴 다음에 수사하면 되니까. 네, 원래 연쇄살인을 보고 있으니까 얘네도. 근데 FBI가 홀랑 실수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FBI에서 쫓는다는 걸 아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냥. 빨리 그러면 FBI가 짐바브웨로 가야지 또. 그래서 원래는 짐바브웨가 목적이 아니었고 교수님 아프리카로 날랐대 일단. 아무거나 집어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짐바브웨가 그 뭐라 그러죠 영미계 의사를 좋아하는 걸 걔가 파악을 한 거예요. 또 글로 정착했구만. 왜 그럼 프랑스계 의사를 좋아하는 데가 있고요. 뭐 그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식민지가 있잖아. 그런가 봐요. 아프리카 쪽에. 그러면 이 새끼 의사 또 행세했겠네 거기 가서. 의사면허 있었으니까 옛날 거는. 아, 이게 돈. 그래갖고 1994년 11월에요. 아프리카 떠돌다가 짐바브웨에 정착을 해요. 환장하겠다. 그래갖고 당시 그 문해 루터 성교병원이라고 있어요. 병원에 또 역시. 네, 문해 루터 성교병원이 있는데 여기 위조한서를 이용해서 의사로 취업을 해요. 환장하겠다. 의사가 아프리카 부족하니까 땡큐 했겠죠. 그래가지고 착하고 좋은 이미지 의사였는데 문제는 이 병원에서 자꾸 또 중환자들이 계속 또 죽는 거라. 엄청 많이 죽였나 봐 진짜로. 근데 거기서는 죽여도 뭐 부검 제도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안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 만난 거지.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의사들이 대부분 외국인 출신이래요. 거기 의과대학이 약해갖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지실이라는 그 박사님이 병원장이셨는데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겠다. 그렇죠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자꾸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네가
환자 잘 못 보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갖고 일단 정직을 시켜요. 파면은 못 시켰대요. 왜 파면시키면 소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직을 시켰는데 정직한 상태에서도 외국계인 데이비드 콜타트라는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래요. 이 사람을 짐바브웨 현장에서 고용을 해갖고 현지에서 소송을 걸어요. 나 음상의사로 복귀하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미친 짓을 한 게 불라와요 지역에 위치한 은필로 병원이라 큰 종합병원이 있었대요. 여기 또 레지던트로 취업하려고 또 신청을 해요. 와, 이 새끼 아주. 그러니까 원 병원에서 지금 잘린 병원에는 나 복직시켜라 이렇게 한 거고 다른 얘가 그때는 맛이 완전히 간 거예요. 나는 계속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내가 장소를 잃어버렸잖아 지금. 네, 지금 저기 플레이그라운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일단 그렇죠. 소송 걸은 상태에서 딴 데 가려고. 그러니까 불라와요 지역에 있는 이 종합병원이래요. 그래서 은필로 병원에 레지던트 지원한 거라. 근데 여기서 임자를 만나요, 교수님. 어떻게? 아까 앞에서 근무한 저기 문해 루터 성교병원 있잖아요. 거기 같이 근무하던 의사가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 있나? 이름이 압둘라 메스반데 아랍계인데 자기 이직하고 나서 여기 지원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 아는 애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얘 문제 있다고. 원장이 얘 뽑으면 큰일 나요. 얘 뽑으면 환자 다 죽어요. 이상하게. 아, 그래 잘랐구나. 반대. 그러니까 원장이 네 말 들고 내가 안 뽑을게. 그래갖고 무산이 된 거예요. 여기 이게 압둘라에게 나오죠. 그러네. 네. 중환자실에 평소에 자주 기웃거렸고 지 관할 아닌데. 가고 나면 환자가 죽어나가고 네. 요거를 의심했구나 압둘라가. 네, 압둘라가 의심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행고 자체가 짐바브웨가 지치분 아니잖아요. 하수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행고한테 집을 빌려준 그 집주인 여자분이요. 갑자기 병원으로 응급 환자로 이송이 돼요. 아이고. 집주인이. 그래갖고 무슨 상황이냐 했는데 그때 마이클 커튼이라고 또 이제 유럽계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거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은데 이렇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비소 중독이라고. 아이고 얘 전문이잖아. 네,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래갖고 머리카락하고요. 이제 토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료를 했는데 짐바브웨가 원구주인국이라 이게 감식 시스템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으로 있잖아요. 짐바브웨 연방경찰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퍼블릭 폴리스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디파트먼트 CID라고 불려요, 얘네도요. CID. 예, CID에다가 이거 의뢰를 해가지고요 남아공에 보내요. 그 남아공에 갔더니 남아공 경찰국에서 뭐라냐, 이거 독성물질 먹인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단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바브웨 CID 즉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개시를 했고 FBI에다가 이걸 전달을 해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오는 사 하나 있는데 이거 이상한 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BI에서는 우리가 줬던 수강고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수사관을 또 보내요, 짐바브웨에. 보내가지고 이제 관련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FBI하고 짐바브웨 연방이 또 실수를 해요. 따놓고 했어야 됐는데 안 따고 정보 파악한다고 돌아다니니까 그 새끼 또 도망가겠네. 다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야, 미국에서 뭐 경찰 와갖고 네 조사가 더 많이 있게 된 거라. 바로 육로를 튀어버려요. 다른 나라로. 어디로 도망간다 이제 또. 그리고 나미비아로 가요. 미치겠다 진짜. 대박. 거기서 또 의사해? 또 거기서 또 의사해요. 너무 미리부로 봤나? 거기서도 많이 죽였대요. 나 진짜. 그렇게 하다가 나미비아에서도 이 새끼가 사고를 치니까 자꾸 죽잖아요. 거기도 외국 교사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야, 대륙을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딴 대륙으로 넘어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잖아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어디로 가? 중동이네. 중동으로 이제 지원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다흐란 왕립병원이라고요. 사우디 아랍의 국영병원이 있어요. 왕립병원이에요. 여기를 1997년 3월에 있잖아요. 지원을 해요. 넘어가려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더 하던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FBI는 얘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래서 교수님 아까 개명을 4번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넘길 때마다 개명을 계속하고 딴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론으로 가면 연방보훈부 범죄수사국, 마약수사국도 해당되죠. 왜 그러면 독성물질 막 이런 거 썼잖아요. 출입국 관리청, 왜 얘가 허위 서류 위조해서 해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체포해야 되지 않은 거 체포작전을 해요. 이건 광범위하게 얘기했네.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면접을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97년 6월에 얘가 아까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잠깐 들어와서 자기 일 좀 보고 오려고 얘가 좀 약간 방심한 거죠. 그래갖고 얘가
오헤어 그 국제공항이라고 있어요. 시카고 공항인데 일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파악을 한 거죠. 얘가 들어왔네. 그리고 바로 따버려요. 그래갖고 그때 이민청 있잖아요. 허위 그 이름을 가지고 예, 위조한 걸로 해서 사전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FBI에서 이제 달려들었겠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소 내용 중에 그 이민 그 아까 얘기한 허위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세탁을 해갖고 해외 나갔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유죄 인정한 처음엔 개겼대요. 개기니까 그 이민청에서 뭐라냐면 너 그러면 짐바브웨 보낼게요 이랬대요. 짐바브웨 가면 그건 뒤지. 우리 지금 통보 받았거든. 그 최소한 거기서 5명 정도 죽인 걸로 파악한 것 같은데 너 가면 사형이야. 거기 사형이 있거든. 얘가 쫄아가지고 난 3년 6개월 인정할게요. 저 그거 위조한 거 맞아요. 그래갖고 실형을 지가 두드려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3년 6개월 받았는데 신병은 확보했네. 네, 이때부터 FBI하고 이제 연방 수사기관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왜 3년 6개월 동안 얘 살인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화장을 하거나 다 묻어버렸잖아요. 오래됐고 또.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비소를 쓴 경우와 아니면 과다 약물 투여하고 있는데 비소를 쓴 경우는 비소가 나오지만 비소 안 쓰고 예를 다른 들어서 걸로 주겠어. 진정제나 이런 거 때린 거는 이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이건 치료용이니까. 안 나오지. 그래갖고 그렇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무덤을 파댔대요. 거기다가 그럼 무덤 파가지고 비소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게 3명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3명이구나 이 새끼가.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팠대요. 그래갖고 아이고. FBI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이 가갖고요. 유족들한테 가서 죄송한데 어머니 저희 아버님 엄청 힘든 얘기야 그거. 그죠 교수님. 엄청 힘든 얘기야. 아버님이 살해당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병원에서 힘든 얘기야. 시신 좀 봐갖고 머리카락이라도 좀 떼면 안 될까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제일 수사에도 어려웠대요. 그럴 겁니다. 시신 확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저쩌 해갖고 3건에 대해서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론 해리스라고 한 분이 과다 진정제 투약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93년도 11월 9일 사건이에요. 이때도 얘가 담당 주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진정제 과다 투여로 죽지 않았겠냐 해서 4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됐는데 얘네가 3년 6월 받으면 교수님 3년이면 내보내준대요. 그래서 만기 출소일이 딱 됐는데 만기 출소일 전날 있죠. 그러니까 출소하기 전날 FBI 수사관들이 찾아와요. 수행관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내일 나가는 날이라고? 너 내일 나가네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FBI 수사관한테 정들었대요. 왜 저기 수사하느라고 몇 번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너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4건 수사를 했거든. 했는데 그걸로 너 내일 나오면 우리가 수사 들어갈 거야. 너 계속 인정 안 했잖아.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난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FBI 수사관이 아까 이민청 있잖아요. 수사관한테 짐바브웨로 보내면 되잖아. 원지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FBI 수사가 앉아놓고 이렇게 탁게 그랬대. 너 내일 나오면 우리가 체포해갖고 짐바브웨 보낼게. 근데 거기는 이미 선고가 끝났고 거기 이미 사형 선고 나왔거든. 걸석 재판으로. 걸석으로. 너 가자마자 총살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가지. 내 건 인정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수원고가 당황해갖고 예 재판 끝났어요 그랬더니 너 출석 안 했잖아. 걸석 재판. 걸석 재판 했어. 너 사형이야. 그랬더니 너 나가면 거기 가요 그랬더니 내일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원고가 놀래가지고 나 여기 내 건 갖고 살게요. 그렇게. 수원아 씨 나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인정해. 인정하면 내가 검사하고 협의해볼게. 사실은 검사하고 FBI 수사관을 짠 거래요. 이거 분리방해닝 한 거네 결론은. 네, 미리 정리해놨었대요. 네, 인정하는 게 빠르다고. 예를 비소 가지고도 싸우기도 치고받고 싸기 어렵잖아요. 시신에서 나온 건데. 그래갖고 비소 검출 3건 있죠. 무덤 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인정해서 나 기소 좀 해줍시오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속 재판이 된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있었는데 플리바기니 조건으로 교수님 첫 번째는 뭐냐? 나 짐바브웨 송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미비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그냥 그 3건만 해줘라. 내가 그 이상은 뭐 자꾸 기소하면 복잡하니까 나 형량 3개 두드려 맞고 내가 항소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종신형이 정리가 됐어요. 아유, 나쁜. 근데 2000년 7월 17일에 기소돼갖고 재판을 받았고요. 같은 해 9월 6일 날 비소 검출 사건에 대해서 살인을 인정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그 한 건 있잖아요. 아까 진정제 과다투여 진정제 있잖아요. 과다투여. 그 살인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석방은 종신형 3번이 정리가 됐고요. 근데 웃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얘가 이제 교도소 갔어요, 교수님. 갔는데 그 콜로라도주의 연방교도소라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맥시멈 패슬리티라고 되게 유명한데요. 여기 뭐 거의
알카트라즈 나오는 수준의 중교 도서인데 콜로라도 여기 네, 유명하잖아요.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애드맥스라고 불리잖아요. 여길 집어넣어놨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이 새끼 뒤질 텐데 칼빵을- 갱들 엄청 많은 데는 그 칼빵을 몇 번 당했어요. 칼빵을. 그래서 칼빵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교도소에? 추정이 안 가죠. 저도 이거 보다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있잖아요. 퇴역 군인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인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잡혀온 그 퇴역군인 중교도소. 그러니까 교도소가 PTSD 알아서 전쟁 영웅들이 네. 사고 쳐서 글로 많이 들어가 수감됐는데 있었대요. 보훈병원에서 장난친 새끼가 들어오니까 이 새끼를 공격했구나. 네. 딱 들어오자마자 야 제가 우리 퇴역군인 죽인 놈이야. 그렇게 된 거구만. 이 새끼 뒤질 뻔했구만. 죽을 뻔했대 실제로 칼빵 맞아. 뒤졌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중교도소인데 교수님 칼을 소지한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현재 그 따로 격리 수용돼 있대요. 왜 그러면 만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지금 얘는 괴로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상황이 이 새끼 됐고요. 독방 생활하고 앉았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총 60건에 대해서 FBI에서는 그렇지. 예, 공식적 발표했어요. 그 법원에서는 4건에 대해 3건의 살인, 그다음에 1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60건 최소 60건에 대해서 죽인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는 신문에서 그 추정한 거 있잖아요. 죽은 걸로 추정되는 사건들 확실한 것만 넣어놓은 거고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짐바브웨하고 나미비아 있잖아요. 거기서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까지 하면 숫자가 100명 이상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는 취업하기 직전에서 했으니까 사우디에서는 피해자가 없구나. 예, 거기 갔으면 거기도 많이 죽었겠죠. 이 새끼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이거. 네. 웃긴 놈이에요. 오. 그래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교도소에서. 오늘은 미셸 조셉 스웽글이라는 수행고. 예. 의사 연쇄살인마에 예. 대해서 오늘 좀 특히 다뤄봤습니다. 이거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의 용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대단하네. 그 본격적으로 엄마의 얘가 이제, 노력으로 모든 게 이게 드러난 거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 새끼 이름 바꾸면서 개명하면서 계속 돌았을 거 아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이제 그 자기가 구한 간호사 출신 여성이 신경에 또 변화가 있어서 자기가 구한 약물로 자살했다 이렇게 종교를 해버리니까 이걸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수사관 출신 탐정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단하네, 엄마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친구 키니의 여자친구의 엄마가 수행골 잡았다 이런 평가도 그게 맞는 거죠. 있습니다. 그게. 아이고. 길었는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잘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